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고 후회 말고 60세에 꼭 시작했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내가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하는 후회 섞인 마음 말이에요. 특히 50대, 60대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많아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진짜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용적이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비밀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었냐면, 얼마 전에 70대 후반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지금 75세인데, 만약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이런 깨달음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50대, 6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충분히 쌓였고, 아직 건강도 괜찮고,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많으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후회하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욱 진솔하고 실용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60세가 되면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대략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30년이라고 하면 짧지 않은 시간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저도 70대가 되고 나서야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60세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시간을 써야 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들, 스트레스만 주는 관계들, 진짜 원하지 않는 활동들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60대부터는 건강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무리하게 살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고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것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입니다. 정말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나는 튼튼해 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런데 65세가 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정말 관리해야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망가진 건강을 되돌리는 것은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60세부터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이것만 해도 정말 달라집니다. 저도 67세부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체중이 8kg 빠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금주와 금연. 이건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술은 40년 넘게 마셔왔는데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끊고 나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상쾌해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60세부터는 1년에 2번씩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72세에 위용종을 발견했는데 다행히 초기라서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60세가 되면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젊었을 때는 인맥이 중요하다. 사람은 많이 알아둬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했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동창회, 각종 모임들. 솔직히 가기 싫었지만 예의상 참석했죠. 하지만 60세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해요. 인간관계 정리의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세요. 대화를 나누고 나면 힘이 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해요. 미래를 바라보고 성장하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65세 때 과감하게 결정한 것이 있어요. 30년 넘게 다녔던 동창회를 그만둔 거예요. 처음에는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깨달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60세가 되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68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컴퓨터도 서툴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시작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60세 이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조언.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첫 번째 영상은 정말 어색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갑자기 큰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가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 인간관계, 새로운 도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내용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뤄보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60세가 되면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목표로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만 했죠.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심했고 나중을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건 돈은 써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부터는 모으는 돈보다 의미 있게 쓰는 돈이 더 중요해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옆집에 사시던 김씨 할아버지는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평생 아끼고 절약해서 꽤 많은 돈을 모으셨죠. 그런데 75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모은 돈은 결국 상속세로 절반 이상 나가고 나머지는 자식들이 가져갔어요. 정작 본인은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도 못 해보셨죠. 여행도 못 가보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어보지 못하고 이 일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돈은 적절한 때에 써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60세 이후 현명한 돈 사용법. 물건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세요. 여행, 취미 활동, 새로운 배움. 이런 것들은 평생 기억에 남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69세에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건강에 투자하라. 좋은 음식, 운동 프로그램, 건강 관리에는 아끼지 마세요.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병원비로 나갈 돈을 미리 예방에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해요. 사람들과의 시간에 투자하라.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좋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여행도 함께 가고 이런 추억들이 나중에 정말 소중해집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60세가 되면 과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려야 해요. 저도 60대 초반까지는 과거에 많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다면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이런 생각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만드세요. 새로운 운동,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장소. 변화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여줍니다. 미래 계획 세우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60세가 되면 이제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안정적인 직장, 좋은 결혼,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정작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은 미뤄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은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때서야 깨달은 게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걱정했지만 시작해보니까 정말 보람찼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아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가장 강력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진짜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절반도 안 된 이야기예요. 다음에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60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눌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민감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60세가 되면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줘야 한다. 부모 노릇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가족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60대 초반까지는 자식들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도움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손자 교육비도 대주고 집 살 때도 도와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너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원칙. 자식들의 인생은 자식들 것입니다. 조언은 구할 때만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실패해도 그것도 그들의 경험이고 성장 과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우선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부터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제 취미 활동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가족 모임도 더 즐거워졌어요. 깨달은 배움을 멈추지 마라.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배울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요.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저는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우스 잡는 것도 서툴고 키보드 치는 것도 한 글자씩 찾아가며 했죠.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왜 그런 어려운 걸 배우려고 하냐고 말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습니다. 동네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어요. 창피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능력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60세 이후 효과적인 학습 방법. 의무감으로 배우는 것보다 진짜 궁금하고 재미있는 것부터 배우세요. 동기가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혼자 배우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배우세요. 배운 것을 즉시 사용해 보세요. 실제로 써봐야 진짜 자신의 것이 됩니다. 죽음을 친구로 만들어라. 이건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60세가 되면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젊었을 때는 죽음이 먼 얘기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죽음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하면서 외면했죠.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 주변에 떠나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창들도 몇 명 세상을 떠났고 가족 중에서도 먼저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죠.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 1. 유언장과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라. 이것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2.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라.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미리 정해두세요.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3.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세요. 이것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4. 감사 인사를 미리 전하라. 고마운 사람들에게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그때 도움 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힘이 났어. 이런 말들을 지금 해두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관계, 평생 학습,
그리고 죽음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평안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다음에는 정말 마지막 핵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한 궁극적인 비밀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깊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0세가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특히 우리 세대는 혼자 밥 먹기, 혼자 여행하기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생각에 잠기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싶었지만 이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집니다. 하루 있었던 일, 느낀 점들을 글로 적어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밖 풍경을 보거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음이 치유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했어요.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 깨달은 건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집도 자식들이 나가고 나면 너무 넓어서 오히려 부담이 되고 비싼 차도 나이가 들면 운전하기 힘들어져서 창고에만 세워두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경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가족과 함께한 여행의 추억, 친구들과 나눈 대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꼈던 기쁨. 이런 것들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서 힘든 순간에도 위로가 되어줍니다. 제가 70세에 처음으로 손자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별로 비싸지 않은 펜션에서 2박 3일을 보냈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입니다.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걸으면서 나눈 대화,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웃었던 순간들. 그 어떤 비싼 물건보다도 값진 경험이었어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은 제가 가장 늦게 깨달은 것 중 하나입니다.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원한을 오래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면 몇 년씩 기억하고 그 사람을 미워했죠.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는 용서 안 해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거나 승진해서 밀려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몇십 년씩 속을 끓였죠. 그런데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건 그 원한과 분노가 상대방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제 자신만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저 혼자 상처받고 화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2세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마음속에서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던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만의 시간, 경험 중심의 삶,
그리고 용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의 평안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0세 이후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젊었을 때 생각했던 성공과 60세 이후의 성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 연봉,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의 힘든 순간들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봄이 필요할 때도 일 때문에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60세 이후 진정한 성공의 기준. 1.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 아무리 많은 돈과 지위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삶이에요. 외로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3.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남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4.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성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이것은 제가 가장 늦게 배운 것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인생을 바꾸는지 말이에요. 젊었을 때 저는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어. 운이 없어서 기회를 놓쳤어.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동창 모임에 가면 누구는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구는 큰 회사 임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던 거죠. 작년에 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조깅을 나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건강해 보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혼자서라도 말해보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깨달은 건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도 몇 벌만 있으면 충분하고 책도 진짜 좋은 것 몇 권만 반복해서 읽어도 되고 전자제품도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안 입는 옷들은 기부하고 안 보는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집도 깔끔해지고 청소하기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단순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없어도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3번 생각해보고 구매하세요. 충동 구매를 줄이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아날로그적인 취미를 늘려보세요. 책 읽기, 산책, 원예 등이 좋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의미 없는 만남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의 재정에 감사하는 마음, 단순한 삶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깨달음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60세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무리 부분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깨달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7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처음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성실했던 아버지 정도로 기억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배운 것들, 겪은 시행착오들, 깨달은 지혜들, 이런 것들이 저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입니다. 제 경험과 지혜를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자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겪은 중요한 경험들을 글로 남겨보세요. 후손들에게는 귀중한 가족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손자들을 위해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써보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족들과 나누세요. 매일 해야 할 것들. 30분 이상 걷기 또는 운동하기. 감사할 일 3가지 생각해보기.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30분 갖기. 가족이나 친구와 의미 있는 대화하기.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깨달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저는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항상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야지. 은퇴하면 그때 하자.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체력도 떨어지고 기회도 사라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험도 충분히 쌓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아직 건강도 괜찮은 이 시기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60세 이후의 삶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제는 남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세부터의 20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원천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을 하라.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봉사든 멘토링이든 작은 선행이든 상관없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 모든 조언들을 듣고 나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 하는 도전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도전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도 컴퓨터를 배울 때 수십 번 실패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어색하고 서툴렀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만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